자, 오늘 미국 증시 혼자 하면서 장까지 빠졌으면 진짜 우울했을 텐데요. 장이 괜찮았거든요. 그래서 좀 신나게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미국 증시 일제히 1%대 상승세 마감을 했는데요. 먼저 지수를 좀 보자면 다우 지수가 1.2% 올랐고요. S&P 500 1.4, 그리고 나스닥 지수는 1.4%. 똑같이 올랐네요. 상승률이 올랐습니다. 자, 특히 이 S&P 500 지수가 이제 4,000포인트 재돌파에 성공을 했는데 이게 지난 9월 이후 이제 처음이죠. 그러면서 이제 시장에서는 괜찮다라고 했는데, 자, 그럼 뭐가 있었길래 이렇게 시장이 좋았나 좀 보자면, 일단 저희 딱 떠오르는 재료가 없잖아요. 사실 내일 이제 미국 증시에서는 주요 재료들 쏟아지는 날인데 오늘 왜 올랐을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일단 지금 금요일 날 이제 그 블랙 프라이데이가 시작이 되잖아요. 그러면서 이제 지금 소매 기업들에 대한 이 실적에 대한 관심도가 급격하게 올라가고 있는데, 실적 발표한 소매 기업들의 내용이 괜찮았습니다. 뭐 베스트바이, 아베크롬비, 얘가 이제 의료 회사인데, 그리고 베스트바이는 가전 판매 회사고요. 모두 다 실적이 괜찮았어요. 그러면서 일단 시장의 투자 심리가 매우 안정을 찾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특히 지금 재료도 그렇고 수급도 그렇고 약간 공백 기간이거든요. 그래서 거래량도 많지가 않기 때문에 어떤 작은 이런 지역적인 이슈에 따라서 변동성이 커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국면인데, 그러면서 또 실적에 대한 민감도가 높아지고 있거든요. 그런데 이런 기업들이 실적이 잘 나오면서 증시를 끌어올렸다. 뭐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 인플레이션이라던가 금리 인상 둔화 기대감, 완화 기대감들이 뭐 계속해서 좀 나오고 있습니다. 내일 11월 FOMC 회의의 의사록이 공개가 될 텐데요. 지금 사실 시장에서는 이 부분에 많이 좀 초점을 맞추고는 있는 상황입니다. 그래서 여기에서 그 11월 당시에 기준금리를 결정할 때 연준 인사들의 어떤 발언들이 좀 나왔었을까, 이런 거 이제 확인을 하면서 앞으로를 전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시장에 관심이 모여지고 있는데, 이게 이제는 뭐 12월부터는 인상의 폭이 둔화되고 뭐 이런 흐름들이 나오지 않겠어? 뭐 이런 기대감들이 좀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실제로 2년물 국채 금리도 이제 4.52%로 약간 내려왔고요. 10년물 금리가 1.8%나 하락을 하면서 3.76%로 낮아졌습니다. 금리가 내리면 증시는 오르는 뭐 이러한 공식 같은 게 계속 흘러가고 있잖아요. 그래서 이런 영향도 좀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자, 그리고 이제 골드만삭스에서는 근데 오늘 이 상승 배경에 대해서 좀 무슨 얘기를 했냐면, 지금 매크로 뉴스 부족해, 그리고 거래도 없어, 그러면서 그냥 뭐 이런 변동성에 따른 상승이지 너무 큰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약세장은 여전히 진행형이고 앞으로의 길은 좀 험난할 수 있어. 어떻게 보면 좀 약간 찬물을 끼얹은 뭐 이런 멘트를 좀 하기도 했는데요. 뭐 하지만 일단 시장은 좋았다는 점에서 우리는 그냥 즐기면 될 것 같습니다. 네, 우리 MG5님도 네, 와주셨습니다. 네, 그래도 우리 짝꿍이 없어도 양봉이라는 데 대해서 우리 모두가 다 네, 그래도 기뻐하고 있습니다. 자, 이제 월가의 이슈를 잠깐 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할 텐데요. 오늘 뭐 혼자 준비를 하다 보니까 내용이 많이는 준비를 못했어요. 막 특징주도 찾아야 되고 뭐 이슈도 다 찾아야 되고 해서 한 개 정도만 이슈를 좀 찾아왔는데, 저희가 뭐 국내 주식 시장도 그렇지만 이제 연도가 바뀌면 새해를 맞이하기 위해서 이제 한 요맘때쯤부터 해서 내년 전망들이 쏟아지기 시작하잖아요. 지금 월가에서도 그러다 이제 2023년 공식 전망들이 좀 많이들 나오고 있는데, 뭐 간밤에도 뭐 2023년 시장에 대한 경제에 대한 전망들이 많이 나왔지만, 오늘 저는 골드만삭스와 뱅크 오브 아메리카 이 두 연구원의 이 발언들, 보고서들을 좀 준비를 해 왔습니다. 골드만삭스는 이게 공식적인 전망이라고 하는데요. 근데 사실 지금 계속 조금씩 노출이 되어 왔기 때문에 뭐 완전히 새로운 내용은 없습니다. 그 얘기하는 지수 자체도 우리에게 되게 익숙한 지수들인데, 자, 먼저 왼쪽에 있는 남자분, 골드만삭스의 데이비드 코스틴 수석 미국 주식 전략가죠. 이분은 뭐라고 했냐, 연준의 긴축 주기가 내년 5월에는 좀 종료될 것이다. 뭐 시장에서 다 예상했던 바죠. 그리고 지금 골드만삭스는 경기의 연착륙을 기본 설정으로 해서 이런 전망치들을 좀 내놓고 있는데요. 경기 연착륙일 경우 S&P 500 기업들의 내년도 이익 성장률은 아무래도 이제 좀 제로가 될 것이야. 이제 증가세, 성장세는 좀 없을 것이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.
그러면 이제 경기에 대한 민감도는 결국 이런 긴축에 따른 경기 민감도는 아마 내년 1분기가 가장 높을 것이기 때문에 S&P 500 지수 3,600포인트까지 떨어질 수 있어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. 오늘 종가가 4,000포인트라고 했으니까 거의 10% 맞죠? 10% 정도 1분기까지 하락할 수 있다라는 건데, 근데 우리는 경기 연착륙을 기본 전제로 깔고 있지만 경착륙할 위험도 여전히 남아있고, 실제로 경착륙할 경우에 지수의 하단은 3,150까지 낮아질 수 있다. 이것도 사실 예전부터 나왔던 얘기입니다. 그러면서 이제 이분은 주식 전략가잖아요. 이제 전략을 제시를 했습니다. 금리 위험, 금리가 상승을 하더라도 그에 대한 민감도가 좀 낮은, 금리 위험이 낮은 방어적 포트폴리오가 지금 현 시점에서는 가장 좀 바람직하다라고 하면서 의료와 필수 소비재, 에너지 등에 대한 비중 확대 유지를 했고요. 통신 서비스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봤습니다. 근데 골드만삭스에서 실질적으로 어떤 포트폴리오를 하는 걸 보면 의료 쪽에 대한 비중을 계속해서 좀 많이 늘리고 있고요. 그 다음에 필수 소비재, 에너지, 그리고 이제 통신 서비스 쪽은 이제 소폭 비중 확대를 하고 있는 그런 흐름들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. 네, 자, 또 저 홀로 하니까 외로울까봐 많은 분들이 또 얘기해주고 계시는데, 우리 성희림님, 인니님 들어와 주셨습니다. 네, 아유 감사합니다. 자, 그리고 이제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사비타 수브라마니안, 이분은 미국 주식의 이제 전략 책임자 대표인데요. 그러니까 두 분 다 각각의 하우스에서 어떤 미국 주식에 대한 전략을 책임지는 분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, 이 사비타 같은 경우에는 약간 조금 더 보수적인 느낌이 좀 느껴졌어요. 경기 침체는 경기 침체인데 우리들의 부모 세대가 겪었던 경기 침체와는 조금 좀 다른 양상일 거야. 그래서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했던 침체이기 때문에 오히려 시장은 좀 더 많은 혼란이 예상돼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. 그러니까 우리가 왜 이전과 좀 다르다라고 하냐면 많은 것들이 좀 복합적이고 과거에 없었던 것들이 많이 또 첨부가 됐다라는 건데, 예컨대 정부와 중앙정부가 금리는 낮추고 지원금 코로나 때문에 풀고 이러면서 정부와 중앙은행이 만들어낸 거품, 그리고 연준에서는 결국은 또 이런 거품에 따른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경기 침체를 각오한 그런 긴축을 하고 있다라는 점. 또 하나 암호화폐 시장이라는 또 새로운 시장이 열린 이쪽에서의 또 흐름들, 유동성이 적은 스펙주들의 어떤 하여튼 그쪽 시장도 이제 많이, 그러니까 암호화폐처럼 또 다른 무언가가 만들어졌다라는 점. 그래서 이런 흐름들을 좀 봤을 때 뭔가 과거와는 다른 양상이다라는 분석이었거든요. 그러면서 이제 S&P 500 기업의 EPS 성장률이 내년에 마이너스 9%를 기록할 거야. 오히려 이제 수익이 감소할 수 있어라고 좀 전망을 했습니다. 다만 뭐라고 했냐면 3분기에는 경기 침체가 완료가 될 수 있어라고 하면서, 그래서 내년 상반기가 오히려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시점이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. 그리고 그런데 이제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2023년 S&P 종가를 약 4,000포인트로 전망을 하고 있거든요. 그러니까 지금이 4,000포인트니까 등락을 반복하고 상반기 때 주가 많이 좀 빠지고 이러다가 이제 이게 회복을 하면서 결국은 다시 제자리 정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, 최악의 시나리오, 그러니까 경기가 예상치 못했던 것처럼 더 악화됐을 경우에는 지수가 3,000포인트까지 빠질 수 있고, 최상의 경우 정말 연착륙해서 안전하게 증시가 잘 갈 경우에는 4,600포인트까지도 갈 수 있어 라고 했는데, 이 밴드가 사실 너무 크죠. 3,000에서 4,600은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또 하나 좀 특징은 연준 피벗에 대해서 이분이 좀 이야기를 했는데요. 좀 신중해야 된다라는 겁니다. 지금 연준에서 금리를 인상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장이 어려운 것은 맞지만, 인플레를 잡고 나서 피봇을 하는 게 아닌 경기 침체에 떠밀려서 피봇을 하게 되면 우리 시장은 더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. 그래서 그런 피봇에 대해서는 좀 신중한 게 오히려 증시에는 낫다. 이런 코멘트를 좀 한 게 있으니까 이건 좀 참고를 하시고요. 그래서 역시 이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도 지금 관심을 기울일 만한 그래도 안정적인 섹터로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. 에너지, 필수 소비재, 그리고 유틸리티, 금융 이쪽에 대한 비중 확대를 권고했다.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
네, 이제 특징주 브리핑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. 그리고 인니님께는 제가 전달할 멘트가 있는데 저희 끝나고 나서 이 끝 무렵 때 말씀을 드릴게요. 그러니까 인니님은 좀 계속 좀 열어두고 봐주시기를 좀 부탁드릴게요. 네, 수표님 내년까지는 손가락을 묶어 놓아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네. 하여튼 저도 보면 내년 상반기쯤에는 뭔가 저희들에게 정말 큰 기회가 올 것 같기는 해요. 그래서 저희가 기회를 잘 노린다면 저희가 뭐 이런 장에서도 이제 앞으로의 상승장을 준비하면서 네, 좋은 기회를 포착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.